인중여포, 마중적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최강의 무장을 얘기할 때 여포를 떠올리는데요. 이처럼 때때로 역사 속에서는 개인의 상식을 무력으로 박살내버리는 영웅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영웅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중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격인 인물이 바로 고려의 장수 척준경입니다. 척준경은 비록 하급무관 출신이었지만 여진정벌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며 권력의 최정상까지 올라간 인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등병으로 시작해 사성장군에 국방장관까지 올라간 셈인데요. 이는 그가 공을 세운 여진정벌이 고려의 국책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려는 여진족과의 전투로 크게 고전 중이었습니다. 성에서 버티는 여진족을 제압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전황은 멀리 원정을 나온 고려군에게 굉장히 불리했습니다. 고려군의 보급이 늘어진 상태에서 여진족들이 뒤를 친다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고려군 총사령관이던 윤관은 척준경을 불러 성의 함락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척준경이 성을 함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명령한다고 한들 멀쩡한 성이 함락될 리가 만무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성이 함락되고 승리한 고려군이 동북구성을 순식간에 차지했습니다. 고전을 면치 못하던 고려군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엄청난 반전을 이룬 것은 놀랍게도 척준경 단 한 사람의 무력이었습니다. 척준경이 훈련단신으로 칼과 방패를 들고 성벽에 올라 적장 여럿을 베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말로는 쉬워도 사실 불가능한 일을 해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공성에는 수성의 3배 이상의 병력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높은 성벽을 오르는 병사가 성벽에 의지해 적을 제압하는 병사보다 불리한 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척준경은 이 불리한 공성전 상황에서 홀로 벽을 타고 올라 적진을 들이쳤습니다. 이에코 성벽에서 고려군을 향해 온갖 무기를 휘두르던 수백 명의 여진족을 돌파해 적의 중심으로 돌격했습니다. 그리고 여진 추장 여럿을 베어버렸는데요. 그의 활약에 질린 여진족이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고려군이 단숨에 석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이 정도면 소설이라고 해도 과장이 너무 심하다는 비판을 들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이는 삼국지 연의와 다르게 모두 고려사에 등장하는 정사입니다. 더군다나 척준경은 사서에 그가 저지른 악행들이 상세히 기록됐을 정도로 냉정하게 평가받은 인물입니다. 따라서 그의 전과는 과장이 거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척준경만큼이나 대단한 무력을 가진 장군이 우리 역사에 한 사람 더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조선의 건국왕 태조 이성계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성계는 조선의 왕이기 전에 고려의 대장군이었습니다. 심지어 왕이 되기 전까지 이성계가 이끈 부대는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성계는 전방 중에서도 최전방을 도맡아 왔는데 지금으로 치면 지피에서 근무하는 부대를 이끌었기 때문에 무패 전과는 신하나 다름없는 기록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뿐만 아니라 인간병기라는 말이 손색 없는 무력을 갖추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의 활솜씨는 주몽신화에 비견될 정도로 뛰어났는데요. 요동정벌 당시 적군이 오녀산성에서 농성을 이어가자 이성계가 애기살 70발의 화살을 쏘아 성벽 위에 적군 70명의 얼굴을 맞췄습니다. 이는 적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무시무시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현전의 사거리가 평균 2에서 300m 정도라는 것을 고려할 때 잘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발사된 화살이 동료들의 머리통을 꿰뚫어 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현대 총기 사격술도 빗나갈 확률이 높은 머리의 저격을 지향하는데 70발의 화살로 70명의 머리를 꿰뚫었다는 건 말 그대로 귀신도 곡소리가 날 정도로 뛰어나다는 것인데요. 당연히 적군의 사기는 바다까지 추락했고 심지어 적정은 야반도주까지 할 지경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들은 주변의 산성이 죄다 항복을 선언한 것은 덤이었는데요. 이처럼 우리 역사에도 세계 영웅들과 견주어도 절대 부족하지 않은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간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 영웅이라고 모든 걸 홀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일례로 중국 최강의 무장인 여포는 희대에 뛰어난 용장이었으나 좋은 장군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도 여포는 굵직한 전투마다 이를 그르치며 패배를 거듭한 졸장이었는데요. 하지만 개인의 무력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 지금 우리가 아는 여포는 뛰어난 무장으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반면 조선의 성웅 이순신 장군은 여포에 비하면 부족한 무술 실력이었지만 역사의 길이 남을 군사적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는 자신만 잘났다고 생각한 여포와 달리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부하들을 이해하고 살펴 조직을 다룰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상 꺼리투버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